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에서 나왔고, 이거는 에이즈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측합니다.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기사에는 에포크 타임즈의 보도와 여기 보시면 모든 의혹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다만 의혹에 대한 보도만 했지 그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내셔널 리뷰에서 미국 언론인 내셔널 리뷰에서 저와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인 매튜 타이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 I found the source of the coronavirus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The Chinese government really needs to do a better job of hiding information. To dig a little bit more after moving, 여러 also knew 정황들이 exactly how 제시했습니다. much did come from.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숨겨진 그런 의혹들이나 아니면 연구원의 실종을 통해서 여러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자, 제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대겠습니다. 정황 첫 번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이미 2019년 11월 8일과 2019년 12월 24일에 박쥐와 설치류에서 대량의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두 차례의 긴급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첫 번째 공고가 첫 번째 공고는 2019년 11월 8일, 18일이었군요. 네, 18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이 게시 일자는 2019년 11월 18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박쥐 바이러스 네, 이 박쥐를 데리고 이 면역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죠.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12월 24일 날 모집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시정리 박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자주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사스 및 사드와 같은 주요 인간 및 동물 감염성 질병에 대한 박쥐의 기원이 확인되었으며 박쥐 및 설치류에서 많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시정리 박사는 박쥐 바이러스 연구에 많은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이게 정황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네, 정황 두 번째는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약 2년 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사람들을 아, 일단 그 전에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스정리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어, 근데 시정리 요거 스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시정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사람입니다. 여기 여기를 보시면 요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나오고 이 연구팀이 이 인간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유해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2월까지 3개 논문을 연속으로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ACE2 수용체가 인간의 수용체가 이게 인간의 호흡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논문이 뭔지.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중국 기사예요. 중국인가 홍콩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정황 세 번째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2015년 11월 9일 날 네이처에 기관 논문에 의하면 박쥐로부터 채취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자 제조합해 쥐의 ACE2 수용체에 침투해 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종을 개발했고 ACE2 수용체는 사람의 호흡기에도 있으므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공신력 있는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논문, 거기에 올린 논문입니다. 꽤나 신빙성 있죠. 이건 2015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시정리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낸 기사입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서 저 이해도 잘 못하겠고 너무 길어서요. 요 이 중에 어디 갔지? 여기 중에 그 키메라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설마 사라졌나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어저께 봤는데. 네. 여기 있다. 사스와 같은 키메라 바이러스의 구성입니다. 키메라라는 것은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 추출, 결찰, 사용 이런 표현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네, 인위적으로
합성하고 아무튼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네, 실제로 이 기사 뒷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미 이 편집자는 이 논문이 논란이 된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정설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출현한 바이러스라는. 그리고 이 논문을 보도한 YTN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15년 코로나 이런 논문을 이 다뤘습니다. 활발하게 손상을 빠른 응고로 그래서 이런 사슬라이크 바이러스가 실련이지 어떤 유럽 보안 바이러스 적대된 출현 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많은 정황들과 팩트가 있지만 제가 찾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저희 주장과 특별한 개연성을 가지지 못한 거는 뺐습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불확실한 정보는 걸렀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 연구소 직원의 프로필이 우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실종이 되었다든지 라는 의혹을 다큐멘터리 감독인 매튜 타이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연 발생을 했다면 그 연구소의 이름이 연구소 직원의 이름이 사라질 리가 없었겠죠.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발언 또는 논문 중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타오 샤오 박사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올라갔다가 얼마 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요 사이트를 복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찾았는데 보타오 샤오 박사죠.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화난 수상시장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한 유출이 됐다고 주장해요. 1차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유출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아니라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유출이 됐다고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초기 코로나 확진자 중에 4명 중에 3명은 그 수산시장을 들리지도 않았다는 증거와 그다음에 우한시 주민 31명과 우한 방문자 28명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화난 수산시장에서는 박쥐는 거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연숙주 코로나19에서 천연숙주인 저터우 박쥐는 우한에서 멀리 떨어진 약 900km 정도라고 합니다. 원난성이나 저장성 등에 서식하고 식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올라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철회됐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사이트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 델리대와 인도 공동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이 내용도 자진 철회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정보를 얻은 유튜브 링크를
올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해 네, 이게 그 내용인데요. 이 논문의 제목이 에이즈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정상적인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인간 세포 침투력이 뛰어난 에이즈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섞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어떤 모종의 이유로 해서 자진 철회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샤오와 박사의 트윗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링크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샤오와 박사의 트윗 내용을 보면 이 증거도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 같은 동영상에서 우샤오와 박사가 나오죠. 이 사람이 아까 자주 나왔던 그 시정리 또는 스정리 박사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위생적 환경과 이 실험동물 유출, 실험 계란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실험동물을 데리고 키웠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았다든지, 바이러스에 오염된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 못했다든지 하는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도 얼마든지 발언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뭐 확실한 증거는 아니고 정황 증거죠. 그래도 참고 자료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리 박사가 이 우샤와 박사의 아무 반박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자료는 미국의 대처입니다. 미국은 강경하게 대처를 계속 해왔는데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정확히 명칭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자기는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의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거침없는 말을 하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저는 미국 정보부를 조금 신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소가 수선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서 이런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죠. 뭐 바이러스가 수선시장에서 나왔다라고 하지 않지만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국의 강경한 대처도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프랜시스 보일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바이러스 연구에서 꽤나 유명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더 에폭 타임스입니다. 생화학 무기 전문가입니다. 프란시스 보일은 이 사람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공격적인 생화학 무기랍니다. 코로나19가. 그리고 이 보일 박사는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예전부터 이곳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몇 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유전자 가위를 보유했음을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에폭타임즈 기자가 이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저 위에 링크랑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크 몽타니에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 리크 몽타니에 박사는 굉장히 바이러스계의 아주 좋은 권위자입니다. 저는 사실보다 약간 권위를 믿는 걸 안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HIV 즉 에이즈죠. 그는 에이즈를 발견해서 노벨 생리 이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HVI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의 우리 세계 최고의 권위자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가졌지만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 실험을 거쳐 에이즈 바이러스의 배열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박쥐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그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자료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바이러스 전문가의 전화 통화 파일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더 많은 연구 결 여기 있다. 이 원본 영상은 중국어인데다가 잘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제가 찾은 요 신세기 TV 영상을 차용했습니다. 因为这个现在还是挺麻烦的，现在来讲呢，因为我们这个已经很麻烦了，因为它有原来对艾滋病这个阶段的说这表达，我们现在一直存在争议，现在看来逐渐的，现在就是看这些病人里面，现在之后好了以后还在传播，还在这个跟艾滋病后一样的，病毒根本消灭不掉。 지난 4월 14일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외교 전문에서 확인한 우한 연구소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연구소 상태가 좋다. 过去了，我们偏乐观的，因为它跟 SARS 一样嘛，觉得 SARS 放一风过去了，但是现在发现痊愈的病人里面免疫系统都毁了，这个是很麻烦的事情。现在随着时间的延迟，我们现在也越来越紧张。不要指望疫苗，我就告诉大家，疫苗艾滋病研究这么多年都没出疫苗了，你们不要指着疫苗能出来，那都是江湖骗子，说疫苗能出的都是江湖骗子。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중국 인민해방군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전화통화 파일 유출이고 이 사람도 저거를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올린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원을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약간 하락하지만 저렇게 자세히 알고 있고 저거는 4월 6일 비교적 최근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저만큼 알고 있고 저렇게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것을 보면 꽤나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따르면 에이즈와 사스를 합성시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리크 몽타니 박사도 아까 전에 에이즈에 대해서 코로나의 에이즈를 접목시킨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델리대와 논문은 신종 코로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에이즈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정상적인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이즈 치료제로 코로나 환자가 효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면 에이즈 치료제로 효과 본 코로나19 3번 환자 사례 국제 학술지에도 보고
즉 내용을 살펴보면 별도의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코로나19 치료 대안으로 에이즈 치료제가 떠오른 가운데 아무튼 긍정적인 이야기죠. 에이즈 치료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인체 면역세포를 파괴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어? 어? 오호, 이거 안 좋은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쳐야죠. 네, 이건 뭐 어디에도 나오네요. 코로나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인체의 면역 체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에이즈가 원리가 몸에 계속 있어가지고 면역세포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에이즈는 원래 면역세포를 후천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증상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완치자가 재앙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이고. 뭐지? 이건가? 이 에이즈는 완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몸에 복균이 계속 돼가지고 계속 발병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완치를 했는데 재양성이 222명이 됐다고 합니다. 재양성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에이즈와 같은 성격을 띠어서 투약을 중지했더니 에이즈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코로나가 인체 면역 세포를 파괴한다는 진짜로 파괴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일단은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엄청난 경제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절대로 이렇게 부인하겠지만, 절대 인정 안 하고 부인하겠지만,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국은 멸망입니다. 정말로 멸망입니다. 나중에 경제편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경제편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중국의 70% 정도의 기업은 부실 기업입니다. 허대만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 장기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 분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이란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가 에이즈와 같은 성격을 띈다고 하면 그거는 인류의 멸망입니다. 왜냐면 코로나19는 만약에 에이즈와 같은 성격을 띠고 에이즈는 실제로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타액이나 혈액 그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만약에 에이즈가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에이즈라고 하고 완치가 불가능하고 자기 면역 세포 파괴를 일으킨다면 지금 한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평생 마스크를 쓰거나 평생 격리되는 그런 심각한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방역을 포기하고 집단 면역을 기른다고 했었거든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이제 정말 큰 위기입니다. 네,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저의 개인적 주관을 드러냈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회의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했고요. 증거 수집도 철저히 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확실한데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추측성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설이 아닙니다. 이거 정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다만 이게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에 대해 진행이 된다면 제 말이 맞을지 아니면 지금의 정설이 맞을지 그건 모르는 거죠. 다만 이런 내용을 저 혼자 알고 있기 좀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제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최대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얼마나 손실이었는지 한번 유튜브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